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려고 합니다. 여름 내내 일만 하느라 휴가도 못 가고 서운함을 달래고자 옛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추억이 떠올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환절기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편의 줄거리는 고등학교 때 방학을 맞이해 친구와 함께 흉가를 탐험하기로 한다. 첫 번째로 고른 곳은 북민동에 있는 한 흉가. 용기를 내어 탐험했으나 귀신 발견하는 데는 실패. 자, 지금 2화에서는 흉가가 아니면 공동묘지로 가기로 합니다. 첫 번째 탐험을 그렇게 마친 친구와 저는 다음 장소를 고르던 중 저희 외갓집 뒷산에 버려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친구와 거기를 다음 장소로 정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싶었고 아직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터라 바로 짐을 꾸리고 다음날 외갓집이 있는 청도로 향했습니다. 이번 공동묘지의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 1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청도역에 도착한 뒤 읍내 버스를 타고 외갓집에 도착한 우리는 전날은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피곤했던 터라 그냥 잠을 자기로 했죠. 둘째 날, 날이 밝을 때 일단 공동묘지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 외갓집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외갓집이 위치한 곳은 한 20채 30채 정도의 집이 있었고 작은 구멍가게가 있는 아주 작은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읍내로 나가야 하는 뭐 그런. 아무튼 산을 5분 정도 올라갔을까? 정말 버려진 듯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0개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무튼 30개 정도의 묘지가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오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히 자라서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낮이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서 대충 그렇게 둘러본 뒤 외갓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할아버지께 공동묘지에 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70평생을 살고 계신 할아버지셨지만 특별한 사연이나 그런 것들은 모른다고 하셨죠. 조금 실망했습니다. 일제시대와 관련된 무덤, 유교와 관련된 뭔가 있을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오긴 왔으니까 탐험은 해야겠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했죠. 오늘의 준비물, 손전등, 카메라, 물통, 목도 대용, 지게질 때 쓰는 긴 나무떼기, 할머니께서 주신 부적, 소금 정도였습니다. 부적과 소금은 할머니께서 주신 거라 웃기면서도 내심 안심이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밤 10시경에 출발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적어도 100m 정도. 단 한 개의 가로등만이 그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낮과 밤은 천지 차이였죠. 처음 갔던 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자연의 공포, 야밤의 산이 주는 그 공포. 아무튼 서로 앞과 아래를 비추며 낮의 기억을 더듬어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그 공동묘지 지형은 가운데가 길이고 십자 형태로 돼 있고 네 군데의 묘지가 확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과는 다르게 스산한 기운이 저희를 엄습해왔고 한여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흉가와는 다르게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덤을 파볼 수도 없고 말이죠. 일단 무덤가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한 우리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묘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가운데쯤 왔을까? 낡은 묘비가 쓰러져 있기에 친구 보고 같이 세워주자고 했습니다. 돌덩이는 돌덩이인지 꽤 무거웠죠. 그렇게 묘비를 바로 세우고는 친구를 묘비 옆에 세워두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착한 일한 기념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가운데를 지나 가로방향의 마지막 길까지 왔을 때쯤
친구와 얘기를 나누며 가고 있다가 너무 놀라 헉하며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못 본 것 같았는데 묘지가 아무렇게나 파헤쳐져 있었고 관이 열려져 있는 채로 있는 거였습니다. 뭐지 하고 머릿속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왔습니다. 친구도 꽤 놀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가져온 지게 막대기를 꽉 쥐어보고 주머니의 부적을 확인한 뒤 천천히 관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쉰 뒤 손전등으로 관 안쪽을 비췄을 때 하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해골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비어있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낡은 관인데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일단 파헤쳐진 무덤 주위를 둘러봤죠. 낮에 못 봤던 것인지 꽤 오래전에 파헤쳐진 듯 했고 주위에는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묘지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우리. 그렇게 묘지들을 살피며 갔지만 특별한 것은 역시나 없었습니다. 조금 실망하며 제일 위쪽의 묘지들로 향했죠. 가장 위쪽, 그 중에서도 가운데 쪽에 위치한 작은 묘지. 손전등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못 봤을 텐데 국화가 아닌 장미가, 붉은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검붉게 변한 잎사귀들. 이 버려진 듯한 묘지에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장미를. 긴 시간 바람이 많이 불었을 텐데도 그 장미는 마치 묘지에 달라붙은 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어떤 사연이 있는 묘지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묘지에 절을 했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세상에서라도 부디 행복하시라고. 탐험은 탐험이니 사진 찍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파헤쳐진 묘, 비어있는 관, 버려진 묘지 위에 장미 꽃다발. 많은 의문을 가진 채 일단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동묘지를 반쯤 내려갔을까. 우리가 묘지로 들어섰던 곳에 하얀, 아주 하얀, 말 그대로 한국 귀신이 자주 있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였고 손전등으로 비추다가 갑자기 보게 됐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나마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제 뺨을 후려치며 정신 차리라고 욕지거리를 해댔죠. 그렇게 겨우 정신 차린 우린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인지 뭔지 아무튼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마을에 계신 할머니신 듯. 할머니께서도 야밤에 멀리서 빛이 보이니 놀라신 듯 저희 보고 욕을 하시며 야밤에 묘지에는 왜 왔냐고 하셨죠.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린 것들이 죽으려면 뭔 짓을 못 차겠냐면서 그 할머니와 함께 산을 내려온 뒤 그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셔서요. 마루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는 할머니는 잠시 뒤 고구마와 복숭아를 가져오셨습니다. 죽은 손자가 안 죽었으면 우리들 나이 정도였을 거라고. 할머니께 묘지에서 봤던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묘지에서 가져온 몇 가지 의문 중 하나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장미 꽃다발. 그건 할머니가 가져다 놓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딸의 묘지시라면서 그 사연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죠.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 역시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계셨죠. 애지중지하던 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청도에서 졸업하고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딸이 웬 남자를 데려와 결혼할 거라고 했답니다. 행복해 보이는 한상, 할머니는 눈물을 홀로 훔치며 승낙을 하셨죠. 그렇게 얼마 동안은 행복했답니다.
가끔 찾아와 무난 인사도 하는 든든한 사위, 임신해서 행복해하는 딸,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을 낳은 딸. 할머니는 손자가 생겨서 기뻤고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에 더더욱이 행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사위가 직장에서 해고된 후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이 소홀해졌고 폭력과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딸은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꽤 오래 말 못한 채 홀로 그 고통을 견뎌내었죠. 사위는 결국 도박과 술, 여자에 미쳐버려 가족을 버리고 집을 팔아버린 뒤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딸을 안아주셨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돌아와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던 딸은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것이 도움이 좀 되었는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도 도우며 다시 그렇게 행복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손자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엄마라고 할 때쯤 불행은 안타깝게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손자의 교통사고, 손자의 죽음, 딸의 죄책감, 딸의 자살. 이 부분에서는 할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을 아끼셔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짐작컨대 딸이 손자를 잠시 못 본 사이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딸은 그 죄책감을 참지 못해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듯. 긴 인생을 사신 할머니,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신 그 할머니. 그 묘지는 딸의 묘였고 딸이 살아생전에 장미를 좋아해서 놓아두신 거라고.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치는 것밖에. 할머니는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러셨는지 잠시 후 감정을 정리하신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냥 노인네가 한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외갓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사위. 정말 하늘이 있고 신이 있다면 그 사람 지금쯤 저 세상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 앞에서 빌고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돌아온 우리는 공동묘지 탐험은 접고 며칠 동안 외갓집과 그 할머니 댁 농사일과 과수원 일, 아무튼 일을 많이 도와드리고는 그렇게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버스 타는 곳까지 마중 나오셔서 또 오라고 고마웠다고 하시며 웃으며 버스를 탔지만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건강하시라고, 꼭 다시 올 테니까 부디 건강하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아쉽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다신 그 할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시면 좋으련만 혹시 천국에 가셨다면 딸과 손자와 함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부산으로 돌아와 사진을 현상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미꽃이 놓여있던 할머님 따님의 묘. 그때 봤을 때만 해도 분명히 검게 변해버린 꽤 오래된 장미 같았는데 저희들이 현상한 사진 속의 그 장미꽃은 붉게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지금도 친구와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못 봤을 거라고 애써 태연한 척을 한답니다.